2024년 개띠생들 운세에 도움을 주는 옷 색상이 있습니다. 이건 좋아하는 색상이 아닌데,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입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날에 내 운을 올려주는 그런 색상이 있다면, 뭐 중요한 거래나 만남 혹은 금전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알아두어서 손해보시는 일은 없잖아요. 3월, 4월, 6월, 8월은 개띠생들은 매사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 달이 되고요. 1월, 2월, 5월, 9월은 좋은 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색상 활용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개띠분들의 일반적인 운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면서 마지막에는요, 태어난 해에 따른 운세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어떠세요? 뭔가 바뀌거나 좋은 일들이 시작이 되셨나요? 일단 개띠생은 무조건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띠들에 비해 유난히 2024년 갑진년에는요, 개띠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 변동이 심할 수 있는 그런 해예요. 자, 이유를 아셔야 돼요. 개와 용이 만나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충이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중 가장 강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다른 띠들에게 오늘 하루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출근길에 편의점을 가요. 편의점 알바생이 첫날인지 계산을 잘 못하네요. 귀엽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한 예전의 내 모습 같아서 시간이 걸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띠에게 오늘 하루는 굉장히 힘들고 기분 나쁜 날이에요. 출근길에 편의점을 갑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첫날인지 계산을 잘 못해요. 불쾌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런 현재 내 모습 같기도 해요. 한마디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바생도 뭐라 그러네요. 결국 큰 싸움이 됩니다. 꼭 위와 같다는 건 아니지만 올 한 해는 저런 사소한 것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은 계획에 없던 이동, 이사, 직장 이동으로 인해서 다산한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재운도 분명히 올해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것도 많아지고 잘 풀릴 것 같던 일들이 예상외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욕이나 어떤 그 욕심을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해외여행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아요. 무리한 투자나 투기는 분명 손해만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묵은 근심이나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 가능하면 올 한 해 해결한 후에 새 출발을 하는 게 좋아요. 뜻하지 않은 행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띠분들은 성실하고 충직하지만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올해 결혼이나 중요한 인연을 맺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개띠분들은 성격 자체가 조금 막 빨리 서두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한 번 생각할 것을 3번까지 철저히 계획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 수많은 변화 속에서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그 기회를 키우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띠분들의 운을 높여주는, 행운을 주는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돈을 줄 테니 운세를 봐달라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료로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댓글의 내용들은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답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간단히 자신의 힘든 사연을 남겨주시면 몇 분의 사연을 제가 선정해서 간단하게 운세를 한번 무료로 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개띠분들에게 올 한 해 좋은 운과 소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자의곡간 시작하겠습니다. 개띠는 12띠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혹은 가장 올바른 띠예요. 정직하고 지적이면서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개방적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그 말은 즉 변화보다는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내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수적이면 발전이 없겠죠? 근데 개띠는 그게 아니에요. 근면, 성실, 끈기, 조금 늦더라도 타박타박 그냥 끝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조금 늦더라도 타박타박 끝까지 걸어간다는 거. 자, 개띠생들은 아셔야 돼요. 성격은 급하지만 일은 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다시 설명드릴 건데, 40대가 넘어가면서 개띠생들은 알게 됩니다. 난 끈기가 장점이었구나. 한번 꽉 불면 놓질 않는구나. 사회성도 개띠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단체 생활을 즐깁니다. 밖으로 보이는 모습보단 감정의 기복이 적고요. 균형 잡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인기도 좋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개띠생들은 사실 올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해예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안 좋은 에너지를 올 한 해는요 모두 소멸시키고 전환시켜주기 위한 환승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강하게 생기를 바꿔줄 수 있는 빨간색 혹은
붉은색 계열은 활기와 열정,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색상인데요. 이러한 색상들은 운명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금전적인 이익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올 한 해 자꾸 변화하는 상황은 개띠생들에게 있어 너무 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 개띠생에게 빨간색은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데요. 이 색상은 개띠의 인성을 더욱 빛나게 하며 성공, 학교군, 명예운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빨간색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는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막 이렇게 순간적인 파워를 만들거든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분명 되실 거예요. 그만큼 빨간색은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긍정적인 관심과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자, 가장 핵심은 이 개띠에게 빨간색은 엄청난 매력을 발산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섹시미를 발산하기 가장 좋은 색상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꼭 옷이 빨갈 필요는 없어요. 립스틱도 되고요, 속옷도 되고요, 손수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꼭 착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개띠를 대표하는 행운의 색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검정색은 무조건 추천드릴 거예요. 검정색은요, 권위, 힘, 우아함을 상징하는데 동시에 신비로움과 보호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러한 검정색의 특성은요, 개띠분들의 성격과 잘 어울려져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개띠들은 본래 충직하고 성실하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정색이 지닌 권위와 힘의 상징성은 개띠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내면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상징해 주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띠에게 용의 해는 즉 주변인들과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검정 색상은요, 개띠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 싸울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개띠분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내면에 깊이 숨기곤 하는데, 검정색의 신비로움은 개띠가 긍정적이며 새로운 도전을 할 자신감을 가져다 주고요. 주눅이 들었던 내 주변 상황에서 원래 자신감 있던 내 행동, 그리고 더 많은 기회,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감초 역할을 해줍니다. 사실 개띠생은요, 2023년 하반기부터 아마 가슴이 답답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은요 환승 구간이에요. 주인공들이 무대에 서기 전 메이크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에 걸맞는 색상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내 운을 올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패션을 아는 분이라면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의 옷을 함께 코디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개띠가 태어난 해에 따라 3년 동안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세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봐드릴게요. 1970년 경술년 개띠는 확신에 항상 가득 차 있기에 정치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원칙은 최상의 것이라 내면에는 고결하고 사랑스럽고 헌신할 만한 대상을 찾아내면서 매우 헌신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여성분들은 현모양처가 많고요, 남성분들은 바람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화가 한번 나면 앞뒤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놓지를 않아요. 이 금의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 그리고 애정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욕망이 강하기에 출세 욕구가 있고 행동을 과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가끔은 있는 것입니다. 이 금의 기질을 가진 개띠는 같은 것을 싫어해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재차 강조합니다. 개띠 중에서 가장 충직하고 강한 정치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신은 용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틀리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동의를 하게끔 만드는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55세가 되는 경술생 개띠는 갑진년에 귀인이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는 한 해가 되는데,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주니 지난날을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보며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올해부터 3년 후인 2026년에는 대운인 성주운이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회복이 이루어지고 발전해 나가면서 금전과 재물이 쌓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고요. 다만 성급하게 이루려다 보면 실패할 수 있으니 급한 마음은 좀 내려놓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목돈을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하반기까지는 무례한 행동을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초여름까지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실 이 시기만 조금만 힘내주시면, 그럼 분명히 지금 이 시간이 발판이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1980년 임술년 개띠는 거침이 없습니다.
굳이 내 이야기할 때는 비유도 안 해요. 그냥 직진입니다. 주변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기에 쉽게 물들거나 타락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매력적이면서 아마 여성분들은 굉장한 미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43세가 되는 개띠는 아마도 올해 대운이 들어오는 갑진년이 되는데 머리가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사교성까지 높아요. 그리고 또 끼까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그 값어치를 이때까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빛이 납니다. 남들이 알아주기 시작해요. 될 듯 되지 않았던 일들이 싹 풀리고 내가 주목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문서운이 좋아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오고요. 사업자도 낼 수도 있고 승진이나 고시 같은 시험 운에도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사업을 해도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상승운이 들어왔고요. 씨 뿌렸던 땅이 결실을 맺는 그런 갑진년이 됩니다. 불경기라고 해도 장사가 돼서 손님이 들어오겠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확장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3번 이상 재고하고 생각하고 그런 후에 결정을 하시면 손해가 없어요. 자칫해서 올해는 심한 구설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입조심, 말조심을 꼭 머리에 상기시켜 주셔야 되고 절대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새롭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시기예요.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거나 무리하게 내 마음먹은 대로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올해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994년 갑술년생은 사랑스럽고 따스한 마음씨를 가졌고요. 온화한 성품의 개띠로서 솔직함과 낯선 자에 대한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구가 되고 싶거나 사랑하고자 선택한 사람들과는 평생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정직하고 사려 깊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개띠는 지적인 자극을 추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을 해요. 31세가 되는 갑술생 개띠는 모든 것들이 상승운을 타는 좋은 한 해가 되는데 크게 걱정 없는 풍요로운 한 해로서 30대에 걸맞는 직위와 금전적인 안정을 찾고요. 한층 성장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이동수와 승진운이 좋고 올해는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 결혼운도 좋고요. 자식을 얻는 기쁜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울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누적되어 있다면 이제는 좀 떨치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는 구설로 인해서 고초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설수를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런 해일 때는 제가 피해갈 수 있는 간단한 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름부터 가을 시기에는 절대 술자리를 오래 갖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고는 술자리에서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혹 술자리를 가져도 남의 뒷담화를 하시면 안 돼요. 돈거래는 또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묻지마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도 삼가하셔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리니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자신을 잘 조절해야 들어오는 운을 놓치지 않고 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갑진년 운이 좋다고 해도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곳간의 재물을 쌓고 내실을 다져 내 후년을 기약하는 갑진년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름을 조심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58년 무술생은 이성적인 충고와 판정에 공정합니다. 효율적이고 건설적이게 느리게 그리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신의 믿음에 충실하나 다수의 규칙을 따릅니다. 경계심이 있고요. 조심스러워 돈과 권력의 적당한 용도를 잘 생각하고 결코 빗나가지 않는 고정된 가치 척도를 합니다. 67세가 되는 무술생은 갑진년 막혔던 것들이 시원하게 풀리고 뜻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아마 개띠 중에 가장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일이 풀리고 있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힘든 날들이 참 길으셨을 건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운이 들어왔습니다. 이동수가 있는 걸 보면요, 그동안 팔리지 않아서 골치가 뻗던 부동산들이 정리가 되거나 새로운 터전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길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숫자 7에 들어오는 10년 대운 성주운이 들어오니 올해부터 대운을 잘 잡으시면 아마도 편안한 그런 노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의 재난과 고생이 물러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좋은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아마 내 사업은 나름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업운도 좋아서 밀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요. 바닥을 치던 것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과유불급 과욕을 부리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주의하실 게 있어요. 개띠는요, 사람, 즉 인복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아무래도 가족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데, 사람 관계는 내려놓아야 해요. 욕심을 부릴수록 내 몸, 마음만 망가지니 화가 나도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절대 돈거래는 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물론 태어난 해로 보는 운세는 개인의 사주보다는 신빙성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개띠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3년 동안 답답했을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자꾸 가라앉는 느낌?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자꾸 묶여있는 기분. 그 상황이 올해 좋게 탈바꿈되는 해가 되니까 한 가지만 꼭 명심해주세요. 절대 주변인들에게 거만하시면 안 됩니다. 있어도 없는 거고요. 잘해도 못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향후 수년간 좋은 일 많으실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꼭 모모년생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띠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